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좀처럼 당내에서 입장차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총과 최고위원회를 거쳤고요. 이제 당무의 독자 소집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내일 최종 결정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요. 자,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 당내 상황, 이제 경선 연기 관련해서 평행선의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 원칙 고수, 그다음에 연기하자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네, 어제까지 특별한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백 의원님, 백 의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언론에서도 이미 여러 번 나왔기 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네. 원칙을 이제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정치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고요. 예. 이번 특히 대선은 미래 투표의 성격인데 그 판단의 핵심은 신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작년에 이해찬 대표가 대선 후보군을 포함해서 여러 단위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예. 전당원 동의하에 당원 개정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한 번도 시행도 안 하고 또 당원을 바꾼다는 건 당의 신뢰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4.7 재보선의 패배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당원을 바꿔서 이제 후보를 낸 것 이런 이유를 많이 들고 계시거든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을 지켜야 되고 신뢰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작년에 이해찬 전 대표께서 이제 주요 이제 대선 주자들 꼽히는 분들한테 의견 수렴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제 의견 수렴할 때는 어떤 당원 당규 관련해서 별 얘기 안 타가 갑자기 요즘 다른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던데요. 제가 알기로도 하여튼 작년에 이해찬 대표가 예. 당원 개정을 할 때 예. 대선 후보군을 포함해서 여러 단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지금 또 당무위 열자 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당무위에 상정하자는 의견도 이게 좀 당원이 보다 보면은 예. 좀 충돌 지점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법률적으로 해석할 때는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 이거 당원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 강행 규정입니다. 그리고 연기를 하려면 당원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요. 당무위 의결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이 상당한 사유라는 판단을 하는 것은 최고위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무위를 여는 것도 최고위에서 의안 상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당원 당규 조항 가운데 이제 제적위원 3분의 1이 이걸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과 충돌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무위를 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의안 상정에 상당한 사유라는 부분을 또 판단하는 부분은 당대표와 최고위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강행을 해서 당무위가 열린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이게 민주당 내부 내홍이 더 좀 심각해진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무위를 열자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마지막까지 하여튼 기다리실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 최고위의 결정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그래도 수용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 모든 쪽에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경선을 연기하자는 입장이나 경선을 원칙대로 하자는 입장이나 다 대선 승리를 위한 충정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대선 승리라는 점에서는 모두 수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경선 연기하려는 이유가 이제 특정 후보가
그쪽에서 자신이 대선 후보가 돼야 이길 것이다 이런 요소가 더 좀 크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캠프 측에서는 좀 그렇게 예. 볼 수 있는 부분들도 각 캠프마다 약간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보지만 가장 큰 부분은요. 대선 승리라는 부분이고 예. 이 경선 연기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우려가 이게 이제 지금 이런 코로나 시국에서 경선을 했을 때 국민적 관심도가 덜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 승리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다 이런 근거를 가장 크게 들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이 그런데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경선 연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 경선을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경선이라는 것이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경선 당시의 콘텐츠 질과 내용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오히려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경선에도 그리고 대선 승리에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뭐 흥행시키려면요, 이 코로나 시국이 조금 잠잠해지고 백신도 다 맞고 그래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많이 높이려면은 이제 연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지 않습니까? 저쪽에서는요. 흥행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이렇게 연기되면은?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경선이 시기의 문제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경선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마찬가지로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문제가 완전히 우리 사회가 셧다운될 정도의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상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코로나의 문제는 경선의 흥행과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요 이제 대선 주자들 사이의 협의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없습니까? 내일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그 당에서도요 그런 작업들은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 노력은 최선 이제 내일 이제 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지금 그 경선기획단이 내놓은 일정 고려해서 이제 그 이 본경선 시점을 최종 결정하겠다. 이게 이제 송 대표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얘기 들어봐서는 그러면 거의 이제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 경선 연기 안 하는 게 지금 거의 확실히 굳어졌다. 이렇게 지금 관측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제 대선 경선 기획단에서 이제 당원 당규대로 이제 선거일 전 180일을 기본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올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 세세하게 검토하고 마지막 최종 결정은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에서는 근데 이거 자꾸 뭐 구도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이게 특히 최고위원님들 이제 구성도 또 친 이재명견이 반 이재명견이 이렇게 또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분위기가 내일 결정 앞두고요. 최고위원들이 후보들과의 친소 관계라든지 그런 계파의 저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각 최고위원들도 대선 승리라는 그 대명제 앞에서 본인의 신념과 소신에 따라서 이제 각 주장들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의견의 합치를 이루어 나가야 되고 우리가 결정된 의견에 따라서는 원팀으로 나가야 한다. 이 기조는 확실하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갈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후보들 간 협의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지금 요구되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통 크게 양보해라. 이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혹시 있습니까? 보시기에? 저는 그 부분은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재명 지사가 계속 언론에서도 얘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선 연기가 됐을 때 신뢰의 문제를 들고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반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재명 지사의 양보만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추미애 후보 그리고 또 박용진 후보도 원칙 고수 입장이 강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 후보가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지 1등 후보라고 해서 양보하면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정치권 이슈 이른바 윤석열 전 총장 엑스파일 관련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엑스파일 봤다는 사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체에 대한 얘기가 많고 이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총정리하면 좋겠습니까, 배 의원님? 지금 엑스파일에 진짜 버전이 여러 개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지금 한 번도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문건을 본 적이 없어서 예. 좀 그런데요. 예. 이게 이제 어쨌든 김무성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인 장성철 씨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가 본인의 SNS에 올리면서 시작이 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게 야권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은 좀 커 보이고요. 이 엑스파일이라는 것이 이 장성철 씨가 얘기하는 엑스파일과 또 시중에서 돌고 있는 엑스파일은 많은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많이 도는 엑스파일들은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무에 관한 문제 그리고 부인의 문제라든지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도 청문회 단계에서 문제됐던 여러 또 사안들 이런 것들이 좀 버전별로 돌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장성철 씨가 얘기한 거는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어쨌든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 당 후보가 아니라 야당의 후보로 나오겠다는 건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야권의 경선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후보 경선 당시에도 굉장히 네거티브 공방이 세게 벌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 후보들 사이에서도 이런 윤 총장 견제 의미로 이런 엑스파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